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서재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올해 인하미래인재 전형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예비 신입생을 모시고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도와주실 변현희 입학사정관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에서 면접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변현희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인공들이죠. 인하대학교 18학번 예비 신입생들입니다. 각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산업경영공학과에 합격한 황인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전기공학과에 합격한 안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에 합격한 최찬별입니다. 네, 이제 곧 입학인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마지막이다 하고 고삐 풀린 듯이 놀아보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보고 20대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그런지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표정에서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네, 그다음 안현진 학생. 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좀 예쁘게 꾸며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좀 옷도 사고 패션 피플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 산 옷? 네. 좀 옷이 날개인가요? 네. 그다음 최찬별 학생. 예. 저는 잉여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추천을 하셔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렇습니다. 네, 모두 입학을 앞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학생들 표정만 봐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온 만큼 재충전의 시기를 잘 보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올해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그리고 인하미래인재 전형을 포함하여 총 7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중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종합평가로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했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서류종합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인하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면접 반영 비율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서 서류평가 점수가 낮으면 면접을 봐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많은 분들이 면접의 실질 반영률이나 역전율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매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역전율은 평가 반영 비율인 30%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가 70%의 반영 비율로 면접보다 반영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면접 결시자나 최초 합격자의 충원율 등을 고려한다면 서류 종합평가 점수가 낮아도 면접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이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면접 볼 때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성적 상승의 원동력이라는 질문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산업경영공학과를 지원한 동기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학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세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인간공학과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과목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과목들이 본인의 진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셔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당황을 했었지만 이제 다행히 면접 전에 봤었던 자료들이 순간 떠올라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대학에 와서 배우게 될 전공 과목까지 미리 조사를 했었군요. 네, 아까 답변에서 면접 전에 봤던 자료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 학생부 진로 희망사항을 보면 물류관리 전문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 대학학과 커리큘럼에 나온 전공 교과목들을 찾다 보다가 제 진로와 연관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때마침 관련 면접 질문이 나와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면접을 끝나고 어떤 감이 오던가요? 네. 면접이 끝나자마자 면접관님께서 해주신 칭찬이 생각나서 합격이 아닐까 김칫국을 먼저 크게 마셨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소한 실수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괜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안현진 학생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한 질문을 세 가지로 추려보자면 첫 번째는 오매 법칙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세 번째는 학교에 입학하여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정도의 질문을 받았고 나머지는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오매 법칙을 설명해 보세요. 네, 맞죠? 네, 아, 맞아요. 예, 그럼 교과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왜 하필 오매 법칙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정기 회로에 관련하여서 친구들과 함께 멘토멘티 활동을 하였다는 글을 적었었어요. 근데 면접관님께서 이를 보시고 정기에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기초 지식이 오매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답변하기 힘들었던 질문이 있었다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지원 동기를 물어보실 줄 알고 엄청 준비를 해갔었는데 앉자마자 받은 질문이 수능 일주일 연기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당황했지만 하나도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덤덤하게 여태껏 열심히 수능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선물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적을 더 좋게 받을 수 있었다라고 뻔뻔하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네. 안현진 학생도 면접을 끝나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 면접을 끝내고 나서 이건 합격이다 하는 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합격이라도 해서 꼭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찬별 학생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생기부나 자소서에 경제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 위주로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 두 번째는 고슴도치 딜레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비교과 활동 위주로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꽤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요. 그 공유지의 비극이 뭐예요? 네, 공유지의 비극이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사익 추구가 공익을 훼손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 다음에 교수님이 추가 질문으로 그럼 공유지의 비극을 경영학적 관점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잠시 있다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합격을 한다면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최천별 학생도 다른 두 친구들처럼 어떤 합격의 감이랄까요? 이런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전 합격할 줄은 사실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면접 직전에는 망했다 하고 나왔는데 정말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변혜인 선생님, 그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경험이 다 한 번씩은 있네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대답을 잘한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답변을 잘 못했지만 세 사람 모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역량을 탐색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 학생들이 받은 면접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교과 활동들에 대한 내용에 잘 답변을 했고 지원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찬별 학생의 경우 경제 시간에 탐구활동 주제로 삼았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적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추가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해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교과의 기본 개념 같은 그런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럼 주제를 바꿔서 새 친구들 면접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후배들을 위해서 면접을 대비하는 노하우 부탁합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질리도록 많이 해보며 면접에 익숙함을 가져갔고 또 이제 피드백을 받으며 자세나 말투 등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구들과 있을 때는 이제 모의 면접 전에 서로의 생기부나 자소서 등을 살펴봐주고 나올 것 같은 질문들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예상 질문지를 만드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관련 이슈 등을 인터넷이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제가 관심 있게 느껴지고 진로와 연관이 깊은 내용들을 뽑아 자료집을 만들어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집이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예, 그다음 안현진 학생. 저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읽고 쓰고 말하고의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작년도 기출 질문이나 자신의 자소서 그리고 생기부를 꼼꼼히 읽고 그 질문들을 추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전처럼 면접관을 앞에 두고 선생님이든 친구든 상관이 없어요. 면접관을 앞에 두고 직접 답변을 말해보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추릴 때에는 읽기 좋게 조그마한 질문 노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최찬별 학생. 저는 학교 선생님께서 1대1로 가상 면접을 해주셨어요. 주로 저의 면접 자세나 목소리 크기,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저의 습관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회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대회나 각종 말하기 대회들을 열심히 참가를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자주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저보다 면접을 먼저 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저한테 적용시키거나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칭찬들을 바탕으로 저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면접 직전에 닥쳐서 연습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열심히 한 것들이 빛을 본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새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이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또 약간씩은 다르네요. 네, 3명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 준비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럿이 모여서 자신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또 답변을 준비한 것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모의 면접과 같이 실전에 대비한 연습을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황인근 학생이 아까 면접 준비를 질리도록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에게 면접은 생소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접관을 앞에 두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는 것이 면접 시 긴장감을 이제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을 대비해서 직전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는 평소에 본인의 언어 습관이나 어떤 태도 등이 면접관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서 발표나 토론 등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접을 앞두고 연습도 좋지만 평소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험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면접을 준비할 때 평소 학교 생활이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죠?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면접을 앞둔 후배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첫 번째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 외우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작정 대답을 외우기만 했을 때는 주변으로부터 대답이 로봇같이 기계적이고 지루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답안의 중요한 키워드만 잘 외워서 대답할 때 조리 있게 잘 조합해서 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고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항상 학창 시절에 시험 직전에 봤던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게 면접에서도 똑같이 운 좋게 작용을 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면접 직전에도 준비했던 내용을 끊임없이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현진 학생. 네, 일단 먼저 알던 모르던 대답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달달 외워가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대답을 못하게 되거든요. 친구들이랑 면접 연습을 할 때 그 예상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물어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대답을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면접관님들께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간절함을 어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준비해 간 것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오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이 말 더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은 되게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생각해 가세요. 시간이 남으면 보통 교수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실 가능성이 커요. 그때는 정말 자유 발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능력들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거든요. 저는 참고로 마지막 말을 할 때 이날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듯 저로 인하여 오늘과 내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위풍당당하게 면접장에서 이렇게 딱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고 싶은 간절함과 관심이 충분하다면 아마 면접관님께서 다 알아봐 주실 거예요. 면접 푸시고 오세요. 다들 화이팅! 네, 최찬별 학생.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3년 동안 스스로 열심히 했던 각종 학교 활동이 스스로에 대한 근거가 되어 이 점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메라 테스트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행평가로 발표가 있거나 또는 토론 대회가 있거나 말하기 대회가 있거나 항상 이럴 때마다 스스로 집에서 휴대폰을 켜고 스스로 카메라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카메라 테스트는 배짱을 기르는데 정말 특효약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평소에 몰랐던 자기 자세나 습관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면접 당일을 회상을 해보면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친구들이 문자로 막 사랑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자랑스럽다라는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 점이 지금도 생각하면 많이 뭉클하고 많이 고마운데 이 점을 토대로 저는 후배님들에게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양이나 질을 떠나서 나중에 지치지도 않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준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